오늘은 음식과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나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음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과 성격 형성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아주 오래전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육식과 성격 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발표된 논문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인간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한 내용인데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과 키쿠유족 두 종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사이족과 키쿠유족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로 이웃하며 살아왔지만 서로 경계선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었는데요.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습관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두 종족이 서로 섭취하는 음식물이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던 마사이족은 육식을 하면서 소와 돼지의 피를 마시거나 지방으로 만든 푸딩이 일상적인 주식이었고, 키쿠유족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채식을 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음식을 먹었던 두 종족은 음식만큼이나 성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육식을 주로 한 마사이족은 매우 호전적이고 전쟁을 즐기는 성향을 보인 반면 채식을 했던 키쿠유족은 평화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차이로 인해 두 종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사이족이 승리하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성격이 사납고 잔인하며 전쟁을 즐겼던 마사이족을 온순한 키쿠유족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또다시 두 종족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마사이족이 승리하며 키쿠유족의 재산과 여자들을 약탈했는데요. 키쿠유족은 밀림 깊숙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마사이족의 추격이 미치지 못하는 밀림 깊숙한 곳까지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부족회의를 열게 됩니다. 왜 자신들이 항상 마사이족에게 패배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회의 결과 패배의 원인은 음식, 즉 자신들의 식습관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마사이족을 키쿠유족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제껏 고수했던 채식을 버리고 그들처럼 동물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이죠. 그때부터 키쿠유족들은 동물을 잡아 피가 있는 날 것 그대로 먹기 시작했고, 마사이족보다 더 많이 마시고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성격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호전적이 되면서 점점 더 야만스럽고 잔인한 성격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결국 키쿠유족은 후에 마오마오 운동의 중심이 되어 잔혹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얼굴에 검은 복면을 쓰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육하는 무자비한 살인마 집단이 되어 아프리카 전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예를 들기 위해 마사이족과 키쿠유족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키쿠유족은 주로 정착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방식이라 전통적으로 비옥한 고지대에서 농사를 지으며 커피나 차,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사회였고, 마사이족은 유목 생활을 했던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중심으로 이동 생활을 했고, 가축은 그들의 주요 재산이자 경제적인 자원이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먹는 주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사이족과 키쿠유족의 사례는 먹는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사람의 행동과 성향에도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보고서로 영국의 의학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육식을 하면서 동물의 피를 먹는 사람과 채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성격 형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요가에서도 음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라자스적인 음식, 타마스적인 음식, 그리고 요가 수행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권하는 사트바적인 음식인데요. 우선 사트바적인 음식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곡물, 밀가루, 신선한 과일, 채소, 우유, 버터, 치즈, 콩류, 견과류나 씨앗 종류, 꿀, 녹차 등이 있습니다. 라자스적인 음식으로는 아주 뜨겁고 맵고 쓰고 시고 건조하고 짠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열정과 흥분을 일으키고 항상 안절부절, 산만하게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은 뜨거운 속성과 맵고 강한 양념, 자극성이 강한 커피, 차, 생선, 계란, 소금과 초콜릿 등이고 음식을 빨리 먹는 식습관도 라자스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마스적인 음식은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소멸시키고 신선하지 않고 부패하거나 오래된 음식, 너무 익은 과일, 과식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기나 알코올, 담배, 양파, 마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 이렇게 종류를 나눈 것은 음식은 곧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 즉 사트바적인 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몸도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육류나 닭, 오리,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육류는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육류 섭취가 많을 때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의 치아와 장의 구조는 육식을 위한 것보다는 생리적으로 과일이나 채소, 곡식을 먹는 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식동물의 치아와 장 구조는 고기를 잘 먹을 수 있게끔 송곳니가 발달해 있고 독소를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굵고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채식동물들을 보면 씨앗이나 채소를 잘 씹을 수 있도록 어금니가 발달해 있으며 장은 더 구불구불하고 긴 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금니가 발달해 있고 장의 길이가 긴 편이라서 채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류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육류만 지나치게 섭취한다면 영양 상태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겠죠. 육식을 하더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채소와 함께 먹거나 음식의 종류를 잘 선별해서 먹도록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성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을 보면 사람들의 분노 조절 능력과 성격 형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타인에게 복수심을 품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음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친절하면서 온순한 기질을 가져야 당연히 서로가 더 평화스럽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음식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자극을 받는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공유하고 싶은데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몸을 만들고 오늘 먹은 음식은 내일의 내 몸을 만든다. 지금까지 수카야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